학생부 종합전형 지방거점 공립대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거점 공립대뿐만 아니라 지역대학들은 비수도권 지역대학들은 학종이나 교과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논술이 없어지거나 논술이 약화되고 정시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탈지방거점 공립대라고 이야기하는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하고 난 뒤에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만두고 재수, 삼수를 준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학생을 꽉 잡아버리는 게 훨씬 더 설득이 있구나, 설득력이 있구나. 비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학생을 꽉 잡아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학종, 교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방 비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학종과 교과를 쫙 계속 늘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수능 전형은 점점 축소하고 있고요.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방거점 공립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드시 생각하세요. 학종과 수시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에서는 어떻게 선발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교과가 가장 많은 비율로, 그 다음에 학종, 그 다음에 수능, 실기, 논술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수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사항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서울권 전역에서 수시의 평균 경쟁률은 16대 1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수시를 지원한다라고 얘기하면 학종뿐만 아니라 수시 전체의 경쟁률을 봐서 평균 경쟁률 16대 1이 나와요. 수도권은 14대 1이 나오거든요. 근데 비수도권에서 이게 나오는 경쟁률은 대략 5.72대 1이 되는 거예요. 5대 1 정도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 뭐 굳이 잡으면 6대 1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시 경쟁률 자체만 놓고 봐도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지방거점 공립대만 딱 놓고 생각한다면 2024에서 33,001명을 선발하는데 그중에서 24,089명이 수시로 뽑아요. 73%가 수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대학들을 살펴보면 충남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경상공립대에서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을 했고 학종 면접형을 폐지를 했어요. 이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점점 폐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는 학종 미래인재 전형을 서류형 면접형으로 구분해서 선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특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별로 전형 방법을 지방거점 공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인재 전형 1, 2로 나누어서 서류형과 단계형 면접형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면접형은 단계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 1단계에서 모든 지원자들을 면접한다라고 하는 건 몇몇 대학이 안 되니까 모든 학생들을 면접할 수 없으니까 1단계에서 필터링 몇 배로 4배수 필터링해서 면접 40% 반영. 이렇게 가는 게 단계형 면접이고 이게 단계형으로 하는 거고 면접형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평가 요소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를 잡고 있는데 요건 2022년 그러니까 2023 수능에서 적용되었던 입시에서 적용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아직은 2024에 적용되는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학업 역량이 42%,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각각 보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35%에 대한 전공적 합성에 대한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 되겠다. 그죠? 지방거점 공립대는 아무래도 학업 역량에 대한 걸 좀 포커스를 많이 두는 편이니까 학업 역량에 대한 포커스를 좀 두고 있고 그다음에 전공적 합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은 조금 낮게 생각합니다. 이게 낮게 반영한다라고 해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나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게 검증된 잠재력이냐 검증할 수 없는 잠재력이냐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면 좋은 평가를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도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력의 핵심, 발전 가능성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검증 가능하냐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1,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서류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은 서류형, 단계형 면접이에요. 면접형이거든요. 그래서 단계형을 보고 일부는 단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는데 1부는 3배수를 선발하는 주요 학과들이 되겠죠. 그죠? 3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면접은 33.3% 반영하고 서류는 60%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서류형은 그냥 서류 100%를 봅니다.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사실은 지방거점 공립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연세대에서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외대가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전형인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전공 접선,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대부분 다 그대로 반영을 하거든요. 조금 바꾸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방 거점 공립대끼리 통일시킨 건 아니고요. 네,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도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학업 역량을 조금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강원대에 비해서 인성력, 인력력이 조금 줄어든다. 왜냐하면 우리 수도권 대학이나 서울권 대학에서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으나 인성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반영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선명하죠, 그죠? 모든 학생들의 인성이 좋으니까. 학생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로 원투로 나누었고요. 서류 최저가 있는 서류 이렇게 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가 요소가 전문성, 인성, 적극성 이렇게 전문성에 포커스를 맞췄네요. 전문성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전공적합성 다른 말로 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되는 단어로 바꾸면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소프트웨어는 단계형 면접형 30% 5배수 선발해서 30%로 가고요. 일반 학생은 서류 100% 최저 있는 서류 100%로 본다라는 거. 평가 요소를 살펴보니까 학업 성취도, 교과 학습 노력 및 태도,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역시 마찬가지 인성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두 가지가 묶어서요. 학업 성취도와 교과 학습 노력 및 태도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학업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업 역량 35, 전공적 합성 35로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고요. 단계형 전형 3배수를 선발해서 면접 20% 반영합니다. 그런데 20%를 반영한다고 하도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사회 역량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부산대 같은 경우 사회 역량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성적인 영역에서 공동체 역량을 본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경상공립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를 선발을 하고요. 일부 이제 주요 학과들 같은 경우는 단계형 3배수 이렇게 면접이 20%를 선발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전남대학교 고교생활 우수자 준형 유형 1회 단계형 4배수 선발해서 면접 30% 본다. 그리고 평가 요소는 전공준비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전공준비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전공적 합성, 전문성, 진로 역량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수행 역량, 그 다음에 학업의 소양, 인성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는 큰 사람 전형이라고 되게 있죠. 큰 사람 전형에서는 단계형 3배수에 면접 30% 반영한다. 나머지는 평가 요소는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똑같지 않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전북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평가 요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전북대에서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건 성장 및 발전 가능성 40%거든요. 이게 전공적 합성하고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과 동일한 반영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반영을 한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면 전북대가 보는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의미가 뭔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건 뭐 해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을 증명해야죠. 이해됐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대학으로 넘어가서요. 지역대학으로 대학별 전형 요소, 강릉, 원주대를 살펴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해랑, 인재, 서류 100%. 연세대 미래캠퍼스 단계형으로 3.5배수 선발하고 면접. 한림대 단계형 4배수 면접 30%. 나머지 서류. 그래서 비수도권 대학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서류 100%가 조금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돼요. 이해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살펴보니까 서류백, 단계 서류형, 면접형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순천향대학교, 서류백, 그 다음에 호서대, 건국대, 교원대학교 같은 경우 단계형 면접으로 해서 30, 30을 오거나 아니면 5배수 선발하거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그 전형에 맞게 나의 능력이 역량이 증명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빽빽빽 이렇게 보시면 또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대구대학교 살펴보니까 서류백. 서류백.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는 일반 학생부 전형 일반 전형으로 단계형 2.5배수 선발합니다. 2.5배수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30% 반영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대학을 어떻게 선발하냐면 대체로 이제 인원수, 그 다음에 주요 대학 이렇게 본 거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대학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학교 가면 학생부 종합전형 단계형 4배수 전형입니다. 4배수로 선발하고요. 면접을 50% 반영한다라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남 순천대학교 가면 순천대학교는 일반 학생을 선발하고요. 단계형 5배수.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생, 그 다음에 5배수 선발해서 면접 30%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